명절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당신은 형제자매와 눈을 마주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릴 적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인데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저장되어 있지만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만 연락하고 만나도 날씨 이야기나 건강 안부만 묻다가 헤어집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고 한 이불 속에서 잠들었던 사이인데 언제부턴가 남보다 더 먼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핏줄로 맺어진 관계가 왜 이토록 쉽게 무너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다산의 인생학교입니다. 이 채널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삶의 지혜를 전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형제자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흔들리는 가족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의 깊은 가르침을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형제의 정은 지켜내는 것이라고 피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평생 가까운 사이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은 당신의 저서 곳곳에서 형제 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첫째는 살림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는 하나의 집에서 하나의 솥으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처지에서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각자 장성하여 결혼하고 따로 살림을 차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집, 내 가족을 먼저 챙기게 되고 형제는 이제 명절에나 보는 조금 가까운 친척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두고 살림이 갈리면 마음도 갈린다고 하셨습니다. 밥상이 다르고 이불이 다르면 걱정하는 일도 다르고 기뻐하는 일도 달라진다고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삶이 멀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처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형제 중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잘 되는 쪽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고 느끼고 어려운 쪽에서는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낍니다. 도움을 청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도움을 주면 은혜를 베푼다는 듯 행동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것이 형제 관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원인이라 하셨습니다. 재물에 많고 적음이 마음에 멀고 가까움을 결정해 버린다고 그것이 인간의 슬픈 본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배우자와 자식 때문입니다. 아내는 시댁 식구들을 남편만큼 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형제는 내 형제가 아니고 남편의 부모는 내 부모가 아닙니다. 그저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일 뿐 마음으로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자식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는 그저 먼 친척일 뿐 특별한 애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정은 일대에서 끝나고 그 자식들에게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형제 간의 관계를 지금 당장 돌보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는 완전히 남이 되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이 아프신가요? 어쩌면 지금 당신도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릴 적 함께 놀던 기억은 생생한데 이제는 연락조차 뜸한 형제, 명절에 만나도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답답함, 재물 문제로 다툰 뒤 서로 얼굴 보기 민망해진 관계, 부모님 봉양 문제로 서로 원망하며 멀어진 사이, 이 모든 것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냥 두면 평생 후회로 남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닫고 연락하고 싶어도 이미 너무 멀어진 그런 사이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정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의 삶을 헤아려야 한다고. 형이 동생을 아직도 어린아이 다루듯 하면 안 됩니다. 동생이 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존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서로가 이제는 독립된 한 가정의 가장이고 각자의 삶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어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찾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자기 삶을 살아내느라 바쁘고 힘든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자기 가족을 챙기느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조하셨습니다. 형제의 정은 핏줄에 기대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지켜진다고. 이것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냥 형제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관계를 살려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선생은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명절이 아니어도 먼저 연락하십시오. 안부를 묻는 짧은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가 잘 지내는지 궁금했다는 그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서로의 형편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못 사는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셋째, 과거의 상처를 계속 들추지 마십시오. 어릴 적 부모님이 누구를 더 사랑했는지, 누가 더 많은 것을 물려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평생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넷째, 도움을 줄 때는 조건 없이 주십시오. 갚아주기를 바라거나 고마워하기를 기대하면 오히려 관계만 상하게 됩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도울 수 없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됩니다. 다섯째, 자주 얼굴을 보십시오.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만 보지 말고 가끔이라도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어색하더라도 자꾸 만나다 보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 자신도 이런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선생에게는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하지만 선생이 유배를 가게 되면서 형님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8년의 긴 유배 생활 동안 선생은 형님께 끊임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 그리운 마음, 어린 시절의 추억, 형제로서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들을 편지에 담아 보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은 늘 형님 곁에 있었습니다. 선생은 형님께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살지라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정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형제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지만 그 인연을 지켜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몫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형제 자매는 어딘가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처럼 바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안부 전화를 한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마지막으로 그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먹은 것이 언제였는지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형제라는 이름이 영원히 우리를 이어줄 거라고, 언제든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는 돌보지 않으면 시들고 마음은 나누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절로 유지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핏줄보다 강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녁 형제자매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잘 지내는지 궁금했다고, 보고 싶었다고,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행동이 멀어져 가던 관계를 다시 가까이 끌어당기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게 되면 형제자매야말로 당신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지금 손을 내밀 수 있을 때 먼저 다가가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정약용 선생의 깊은 지혜를 매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부부 관계, 자녀 교육, 인간 관계, 돈과 재물, 성공과 실패,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약용 선생이 남긴 가르침은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입니다. 200년 전의 지혜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해답이 됩니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최선을 다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혼자 보기 아까운 영상이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형제자매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신다면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혹은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부부 사이에 꼭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할 배우자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선생의 놀라운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산의 인생학교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